바텐더가 명백히 취한 사람에게 계속 술을 제공하다가 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바텐더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알죠? 일부 사람들은 폭력 범죄자를 석방한 판사도 그 석방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이나 자루치카를 죽인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정말 수백 건이나 있습니다. 워크 판사들의 어이없는 판결을 모아놓은 제 폴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위해 주간 코너를 만들 계획입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일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상식에 맞지 않고 범죄에 가까운 이념에 세뇌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 때문에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5명의 활동가 그룹 이브리스톨 근처의 한 공장에 침입해서 오래된 교도소 밴을 공장 부지 안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12대가 넘는 군사용 드론과 IT 인프라를 파괴해서 12억 파운드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불법 이주민 주거에 100억 파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몇 분 만에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피해를 냈습니다. 배치 과정에서 활동가 세뮤얼 코너가 슬래지 해머로 경찰 경사의 척추를 골절시켰습니다. 어딘가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스크린샷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활동가, 소위 활동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입니다. 저는 선동가라고 부르고 싶네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브리스톨 공장 습격과 RAF 기지 점거를 근거로 영국 정부는 테러리즘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액션을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2026년 5월 재심 끝에 4명의 핵심 활동가 샬럿 헤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젊은 여성 샬럿 헤드, 그리고 슬래지 해머를 들고 있던 남자인 세뮤얼 코너가, 그러니까 좌파워크 활동가들은 온라인에서 이것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녀가 미끄러졌고 그가 우산을 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찾을 수 없네요. 이 스크린샷이 추출된 바로 그 영상을 본 건 아니지만 비슷한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 미쳐 날뛰는 워크 광신자가 대형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여성, 그 경찰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대로 언급해야겠네요. 그녀는 꼭 언급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케이트 에반스 경사는 척추골절, 요추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었고 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 6월 제레미 존슨 판사는 이 범죄 손괴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있다며 법적 역사에 남는 판결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엘 코너, 이 남자는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각각 4년 8개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영상 시작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사람들을 범죄로 내모는 사람들도 부주의한 바텐더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 여성을 보세요.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머리색만 봐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중동 분쟁에 대한 학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듣고 있는 선전 외에는 그 분쟁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워크 성향의 좌파 선전일 뿐입니다. 저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해리스 술탄, 당신이 말하는 많은 것들이 우파나 보수 진영의 공감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 집단의 극단적인 요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을 체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제가 그런 행동을 용인하는 말을 듣지 못할 테니까요. 사실 저는 폭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또는 제가 곤란해지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계산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사우샘프턴에서 헨리 녹스의 살인 사건 이후 벨파스트에서 수단 출신 이주민이 스코틀랜드 남성을 참수하려 했던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본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비난해 왔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전략적 실수입니다. 그런 행동이 키어스타머 같은 이들에게 우리가 더 강하게 비난받고 극우를 탓하며 우리의 불만과 정당한 주장까지 정당하지 않다고 몰아갈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파가 하는 일을 보세요. 좌파는 지난 24시간 동안 끝도 없이 지치지도 않고 판사들의 결정을 깎아내리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4명 중 3명은 경찰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모두 폭력 의도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한 수치는 당신이 명백한 사법적 오판을 정당화하고 반테러법을 이용해 당신 정부가 집단 학살에 공모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보안이 철저한 정부 시설에 침입한 사람들이 12억 파운드에 달하는 범죄적 손해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경찰관을 거의 불구로 만들 뻔했는데 이들은 무죄입니다. 그들은 구금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단 학살을 막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양심의 죄수입니다. 저는 허수아비 논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수십 명의 좌파 활동가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말을 직접 본 내용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자신의 교리나 내러티브 또는 이념적 입장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것이 범죄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4명, 25명의 활동가들 중 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5명의 선동가들, 폭동 참가자들. 폭동 참가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가 맞는 표현이죠? 저는 그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침입하고 국민의 세금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의 행동에 아무런 대가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미치거니. 잭 팔렌스키를 보세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저 사람 좀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업체에 직접 행동을 한 4명의 젊은이가 감옥에 간 걸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게 시설에 침입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경찰관을 다치게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말이죠. 가자지구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위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명백히 왜곡한 것이며 배심원이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해 못할 절차 허점을 이용해 숨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에 관심 없지만 이들은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것을 보세요. 이 사기꾼이자 이슬람주의자인 메우디 하산을 보세요. 그는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방금 트윗을 하며 이 사람은 여전히 시설에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4명 중 3명만, 아니 4명 중 1명만 경찰관을 신체적으로 폭행했다면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다음번에는 당신이 해보지 그러세요, 메우디? 네, 왜 당신이 하지 않죠? 시설에 침입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왜 이 사람들 모두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있잖아요.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자신들은 직접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들에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저와는 달리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폭동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루퍼트 로우와 토미 로빈슨, 저 모두 여러 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의 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사회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8년이나 2029년에 있을 총선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말은 영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이주민 관련 범죄에 수를 세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셰필드, 브라이튼, 리버풀, 메이드스턴 등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정치계와 영국 전체 기득권층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폭동은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기 때문이죠. 봐라, 우리가 말했잖아. 이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보이시겠어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에 띄게 취한 사람에게 계속 술을 주는 바텐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젊은이들 중 실제 무슬림은 이 여성 한 명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서구 사회를 괴롭히는 또 다른 정신질환은 바로 과대망상입니다.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중요성의 망상이죠. 저도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구 문명을 구하는데 한 몫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도덕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려는 사람들은 저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발을 들일 수 없는 무슬림 국가가 13개나 있고 심지어 제 고향인 파키스탄에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도착하는 순간 군중들에게 린치를 당하거나 운이 좋다면 경찰에 체포되어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양심수가 문자 그대로 수백 명이나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의 그런 곳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 젊은 여성은 무엇을 원할까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말씀드렸듯 그녀는 그 분쟁을 모릅니다. 전문가나 교수도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흐디 하산 같은 극저 워크 좌파 광신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주입한 선전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너의 양심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라. 가자를 위해 행동하라는 식으로. 이건 그냥 광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 즉 이슬람주의나 공산주의로 우리 청년들을 급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당신의 사회를 형성해온 근본적인 가치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대응의 규칙, 다시 말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일은 좌파가 해왔습니다. 우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는 멀었지만 우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바르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들, 그것이 이슬람주의든 공산주의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강점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사회와 서구 문명, 그리고 서구를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만든 바로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한 가치, 즉 표현의 자유, 종교 비판, 사상 비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력한 법 집행, 형평성도, DEI도 배제하는 것, 그리고 능력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근본적인 서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이것들을 손대고 조용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말입니다.